저희 유튜브 방송을 보시고 아이디 준이신님께서 남겨주신 궁금증입니다. 머크 경구용 약의 부작용을 좀 다뤄주세요. 암 유발 가능성 그리고 기형아 출산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고요. 또 지난주에 묶어서 이 기사 제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사를 중앙일보에 실렸던 기사고요. 성관계 금지, 난리난 먹는 코로나 약. 인도 복제약 임상 중단 왜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은 이제 머크 치료제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부작용에 대한 내용까지 들어가 있는 기사고요. 시청자분들도 이 머크 경구용 약의 부작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신 것 같은데 교수님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머크 치료제가 뭐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이제 최근에 임상시험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임상시험 기간 동안에 성관계를 하지 말 것 또는 성관계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콘돔 같은 것을 사용하라고 하면서 이제 논란이 촉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계속 논란이 되었는데 이 머크의 먹는 치료제 몰누피라비르가 그런 점에 있어서 다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지금 이제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해 오셨으니까 국내 방송에서는 처음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국내 방송에서는 우리 방송이 처음으로 몰누피라비르가 과연 어떤 형태의 부작용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자료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천천히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이게 몰누피라비르입니다. 왼쪽에 있는 이게 이런 거를 일러서 전문적으로 뉴클레오사이드 아날로그다 그럽니다. 뉴클레오사이드라고 하는 것은 이 파란 동그라미 있죠. 이 파란 동그라미가 인산, 포스페이트라고 하는데요. 포스페이트로 안 돼 있을 때는 뉴클레오사이드라고 합니다. 뉴클레오사이드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같은 부분, 이 부분을 뉴클레오사이드라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인산이 없는 부분이 우리 세포 안으로 들어가면, 즉 약을 먹게 되면은 우리 몸 안에서 변화를 일으킵니다. 어떻게 변화를 일으키냐면 이 부분이 인산 세계로 치환이 됩니다. 이거를 3-포스페이트라 그럽니다. 세 개로 치환이 돼요. 세 개로 치환이 되는 이게 바로 실제로 약효를 나타내는 몰누피라비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면 실제로 이 몰누피라비르가 약효를 나타낼 때의 구조가 이겁니다. 이것을 일러서 몰누피라비르 3-포스페이트라고도 하고 또는 그냥 5 없이 3-포스페이트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조적으로 어떤 구조와 동일하냐면은 요 구조와 요 구조를 동시에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토토머라 그래가지고 좀 전문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질체라 그래서 어떤 다른 두 개의 구조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효를 나타내는 거는 이건데 이거를 다른 말로 이거나 이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몸에서 작동하는 거는 이거나 이겁니다. 이거와 이거는 둘 다 mRNA를 만드는 원료 물질로 사용이 됩니다. mRNA를 만드는 원료 물질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사이티딘 트리포스페이트 또는 이것을 유리딘 트리포스페이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되어서 작동을 하는 거죠. 그러는데 언제나 우리 몸에서는 AT 또는 AG, CT 룰이라 그래서 A는 T나 U에 결합을 하게 되고 뭐 이런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DNA를 복제하거나 RNA를 복제하거나 할 때 반드시 이 룰을 따라서 복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방금 말씀드린 이 몰누피라비르가 이 두 개의 물질로 바뀐 다음에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 하면 이렇게 작동한다는 거죠. 위에 있는 게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를 복제를 할 때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효소를 이용해서 복제가 됩니다. 이것을 RNA 디펜던트 RNA 폴리머레이즈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복제를 하게 되는데 이런 거죠.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자기 RNA가 있고 이걸 복제를 할 때 쭉 가다가 몰누피라비르를 끼워 넣을 수가 있습니다. 몰누피라비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나 또는 U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쪽에 있는
G나 A가 있을 경우에는 몰루피라비르를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몰루피라비르가 들어간 상태에서 합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용해서 될 때는 또 몰루피라비르에 대해서 이게 이제 C나 U가 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것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바이러스가 자기 RNA를 복제를 할 때 이 바이러스 RNA가 아주 엉망진창이 됩니다. 곳곳에 돌연변이가 생겨요. 이게 곳곳에 돌연변이가 생겨서 도저히 바이러스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약이 작동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 그림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아까 이제 임상시험을 할 때 콘돔을 사용하라거나 또는 성관계를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남성에게 해당이 되는데요. 남성은 정자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만들게 됩니다. 정자를 많이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자를 만드는 세포는 굉장히 세포 분열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어떻게 문제를 일으키냐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이게 몰루피라비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쭉 해가지고 아까 몰루피라비르 5 트리포스페이트가 될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에 이 위치가 원래는 OH로 되어 있어요. OH로 되어 있으면은 RNA를 만드는 또 mRNA를 만드는 데만 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이게 O, 즉 산소를 잃어버리고 H만 붙을 수가 있어요. 이것을 디악시폼이라 그러는데 디악시폼이 되면 이게 DNA를 합성하는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DNA를 합성하는데. 그러니까 요게 여기에 O를 잃어버리게 되면 사이티드 노트리포스페이트 또는 여기 유리딘이 아닌 이거는 티민, T라고 하는 TTP가 될 수도 있는데요. T가 되면은 T도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리딘은 DNA에 사용이 될 수 없지만 T가 되면 C나 T가 되면은 DNA 합성이 사용이 될 수 있어요. DNA라고 하면 이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중요한 그런 DNA입니다. 여기에 손상이 생기게 되면 특히 정자 같은 데 손상이 되면은 이제 암이 생기거나 기형아를 만들거나 또는 선천성 유전병을 가진 아이가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과연 이 몰루피라비르가 그런 DNA 손상을 일으키냐는 거죠. DNA 손상을 일으키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올 8월이니까 얼마 안 됐죠. 불과 한 달이죠. 한 달, 두 달밖에 안 됐죠. 두 달 정도죠. 두 달 전에 Journal of Infectious Disease라고 이 역사가 100년이 넘는 굉장히 좋은 저널입니다. 그러니까 감염성 질환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세계적인 저널인데 거기에 올 8월 달에 발표된 논문이 이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 정말 DNA 손상이 있나 없나 하는 실험을 했어요. DNA 손상이 있나 없나. 이때 무엇을 썼냐 하면은 이 NHC라고 하는 게 몰뉴프라비르입니다. 몰뉴프라비르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FAV라고 하는 거는 지금 코로나19의 임상시험을 하고 있는 약이고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RBV라고 하는 거는 리바비린이라고 이거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 약입니다. 또 하나는 AGT라고 그래서 이거 에이즈 치료제고 그 다음에 3TC라고 하는 이것도 라미부딘이라고 이것도 에이즈 치료제에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TDF라고 하는 이것도 에이즈 치료제에 사용이 되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하고 비교를 한 겁니다. 어떻게 비교를 했냐면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이 실험에서 이 세포를 6TG라고 하는 거에 주면 6TG라고 하는 화학 물질이 있는 것에서 이 세포를 키우면서 이런 약을 주면은 원래는 세포가 죽어야 되는데 세포가 안 죽고 살아남게 되면은 요 DNA에 돌연변이가 생겼다고 하는 이거는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분석 방법이에요. 엄청나게 잘 알려져 있는 분석 방법입니다. 그걸 해보면 우선 하나는 몰루피라비르를 다른 농도로 주지 않습니까? 농도를 점점 높여가면은 돌연변이가 점점 많이 생겨요. 또 돌연변이를 명확히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는 UV 라이트, 이거를 ultraviolet light라 그래서 이거는 DNA 손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거를 실험에서는 positive control이라고 그러는데요. 정말로 DNA 손상을 일으키는 거에 대비해서 몰루피라비르를 주면은 DNA 손상을 확실히 일으킨다는 거죠. 확실히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런 바이러스 치료제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바이러스 치료제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이게
몰누피라비르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바이러스 치료제들은 DNA 손상을 일으키지 않죠. 그러니까 뭐 에이즈 치료제나 여타의 다른 약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몰누피라비르가 그렇습니다. 그 유전자 성장을 거예요. 일으킨다는 거죠. 예. 근데 나머지는 일으키지 않아요. UV는 일으키지만. 그러니까 이런 연구 결과들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몰누피라비르가 확실히 DNA 손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지금 머크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지금 시중에서 얘기되고 있는 이런 돌연 변이에 대한 것들은 공식적인 게 아니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예.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확인된 바가 없다는 겁니다. 머크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기형아가 태어난다든지 암을 일으킨다든지 선천성 유전병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긴 시간에 걸쳐서 검증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장기간 연구 끝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몰누피라비르 같이 지금 임상, 3상 아주 짧은 기간에 한 것으로는 그 결과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는데 지금 마지막에 보여드린 이 결과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스모킹건이라 그러죠. 확실한 증거. 이거는 완전히 스모킹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빈도로 얼마나 많이 정말로 우리 유전체에 손상을 해서 암이나 유전질환이나 기형이나 이런 거를 일으킬지는 모르는데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매우 잘 알려져 있는 상식 수준의 과학이라고 하더라도 매우 심각하게 고려해 볼 안전성 문제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약을 수입한다. 그거는 뭐 방역당국이 알아서 하겠지만 제가 이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방역당국은 설치면 안 된다. 그 말씀 제가 여러 번 드렸잖아요. 아직 우리가 모르는 게 많다. 그 말씀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명백한 결과가 있고 정말 기형아가 생기나 암이 생기나 하는 것은 더 긴 시간을 두고 검토가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약을 우리가 수입을 해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갈 때 이 약을 우리 국민들에게 쓴다. 이것은 훨씬 신중해야 되고 지켜볼 것이 훨씬 더 많다. 이 말씀 제가 드립니다. 네, 그 설 교수님 제가 그 질문 하나만 예. 추가로 드리면은 그 같은 기존의 뉴클레사이드 아날로그 항바이러스제 중에서 지금 코로나19의 치료제로 쓰고 있는 게 렘데스비르지 않습니까? 렘데스비르는 지금 어쨌든 간에 전 세계적으로 쓰이고 있는데도 같은 기전인데도 그런 기전이 부작용은 다릅니다. 기전이 좀 다른가요? 기전이 다릅니다. 렘디시비르는 뉴클레오사이드 아날로그는 맞는데 이것은 DNA에 끼어 들어가거나 소위 말해서 좀 전문적으로는 DNA에 끼어 들어가서 기형이나 암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지노탁시시티라고 그럽니다. 지노탁시시티. 그러는데 렘디시비르는 지노탁시시티가 없어요. 다만 뭐 구토가 난다거나 어지럽다거나 뭐 백혈구 수치가 줄어든다거나 하는 부작용은 있지만 그거는 이제 예. 약이 가지고 있는 사이드 이펙트라 그러는데 또는 애드버스 이펙트라 그러는데 그런 사이드 이펙트나 애드버스 이펙트는 있지만 지노탁시시티는 없어요. 지노탁시시티는 없는데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과 같이 이렇게 많은 치료제들 그러니까 바이러스 치료제들을 하고 비교를 했는데 몰누피라비르만 지노탁시시티 그러니까 기형아를 만들 수 있거나 DNA를 변형시킬 수 있거나 하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고 나머지는 기능이 없잖아요 지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강 기자님 질문하신 것처럼 렘디시비르도 다른 바이러스 치료제들처럼 지노탁시시티 그러니까 DNA를 변형시키거나 이런 것들은 없는데 몰누피라비르만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런 예. 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훨씬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요약하자면 말씀드립니다. 몰누피라비르가 과학적으로 DNA를 합성하는 데 있어서 작동을 해서 돌연 변이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얘기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빈도로 얼마나 많이 일으킬지는 확인된 바가 없고 그렇습니다. 장기간 연구를 해서 밝혀내야 될 부분인데 머크사에서는 공식적인 부작용은 아니다라고 일단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제가 기억하는 것은 몰누피라비르 임상에서 저희가 표로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부작용이 12%라고 집계가 됐거든요. 그럼 이 부작용은 지금 말씀해주신 부작용과는 다른 일반적인 부작용인 건가요? 예, 부작용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작용은 약 자체의 부작용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약 자체의 부작용에서 또 나누어집니다. 통상적인 부작용이 있고 지노탁시시티 같은 부작용이 예. 있는데 지노탁시시티 부작용 그러니까 DNA를 손상시키거나 돌연 변이를 일으키는 것은 굉장히 엄중하게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약의 부작용이라고 할 때는 이제 그레이드가 나눠져요. 그레이드 1, 그레이드 2, 그레이드 3, 그레이드 4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약의 부작용이라고 할 때는 뭐냐면은 열이 나는가. 예. 그 다음에 심하게 토하는가, 예. 또는 설사하는가, 네. 아니면 통증이 있는가, 아니면 어지럼증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심하다고 하더라도 심한 정도만 차이가 날 뿐, 기형아를 낳는다거나 이거하고 관계가 없다는 예.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열이 나는가, 심한 구토가 나는가, 어지럽는가 이런 것들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네. 그러는데 지금 앵커께서 질문하신 우리 표로 나간 거에 있어서 몰류피라비르라고 하는 약을 주고 가짜 약을 예. 줬을 때 약에 대한 부작용, 이거는 지금 DNA 손상에 대한 네. 얘기는 안 해요. 이 두 개는 뭐냐면 약을 줬을 때는 전체 투여받은 사람들에 있어서 부작용이 12%. 그다음에 가짜 약을 줬을 때는 11%. 네.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레이드로 치면 이런 부작용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몰류피라비르는 그레이드로 치면 어느 정도 위험한 약으로 칠 수 있는 그거는 건가요? 아직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논문으로 나올 때는 이제 그레이드가 나오거든요. 그레이드 1에 있는, 그레이드 1이면은 제일 낮은 예. 거예요.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레이드 1에는 몇 명 있었고, 진짜 약과 가짜 약. 그레이드 2에는 어쩌고. 이게 이제 논문으로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지금 멀크 자료에는 이런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는데, 그레이드 4 정도 되면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구토나 이런 거. 그러니까 구토나 토하더라도 한 3, 4일씩 토하고 예를 들면 이런 예. 거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나 하는 거는 몰라요. 그러는데 이 약이 방금 말씀드린 DNA 손상 이외의 부작용에서는 가짜 약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임상시험에 참가했던 사람 중에 부작용이 심해서 나 더 이상 약 투여 안 하고 임상시험 그만둘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1.3%밖에 안 돼요. 예. 1.3%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거의 소위 말해서 토하고 하는 이런 부작용은 거의 없었다는 얘기예요. 비교를 할 때 네네. 약을 투여한 사람과 약을 투여하지 않은 사람과는. 그러는데 오히려 더 문제는 뭐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DNA 손상. 그래서 향후에 이 약을 투여했을 때 정자나 아니면 엄마를 통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형, 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아까 그레이드 1, 2, 3, 4하고는 이거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예. 그런 점을 우리 당국이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되지 근데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건 듭니다. 얼마나 장기적인 영향을 받을까요? 이 장기적인 영향이라고 하면 이거는 년 단위로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한 3년, 5년, 길게는 10년 이렇게 되어야 그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머크사에서는 남성의 경우에는 약 투여 기간과 마지막 투여 뒤 최소 4일간은 금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에 동의를 해야 하고 피임에 동의해야 한다라고 명시를 했고, 여성의 경우에는 임신이나 모유 수유 중에 아니어야 하고 임신했을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라고 명시를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예.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FDA에서 이 약과 관련해서 제가 듣기로는 이제 3상의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 약은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이 빨리 출시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럼 이걸 FDA에서 모르는 거 아닐 거잖아요.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예. 미국과 우리나라는 방역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은 미국대로 동기가 있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은 12세, 17세의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도 미국 같은 경우는 0세부터 18세까지 사망자가 거의 500명이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접종의 동기가 있다는 거죠. 우리와는 달리.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이번 겨울이 되면 굉장히 심각할 가능성이 있고, 또 의료 체계의 부담이나 의료 비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 나라는 이런 약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심지어 더 안전하고 거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약도 있고, 예. 또 우리나라는 방역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이 약을 복용할 그런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방역 당국은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또 예. 미국은 이런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을 쓸 동기가 있으면 허가를 내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펴볼 것은 멀크 치료제에 지금 이 데이터가 일부 공개가 되면서 바로 주식이 상당히 많이 추락을 했거든요. 그것은 전문가들이 일단 내용을 안다는 거죠. 이런 내용을. 그런 점을 하나 지적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러면은 과연 이제 그쪽에서 이거를 어떤 허가를 내줄 거냐? 그러면 그 애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익이 크냐? 위험이 크냐? 그걸 가지고 아마 평가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미 NIH에서도 일단
콘돔을 사용한다든지 하는 임상에 있어서의 위험 요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다시 전문가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하는 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머크가 중간 결과를 발표할 때 1,500, 제법 많은 사람들에게 임상시험 중이었는데 중간 결과가 나오면서 중간 결과가 좋아서 FDA의 전문위원들이 중간 결과만 가지고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하라라고 얘기를 했지 임상시험을 단지 중단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물론 읽힐 개연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그런 결정이 이 약이 안전하고 이런 부작용이 전혀 없는데 결과가 좋으니까 긴급 사용 승인을 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 당국이 상당히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게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